이제 월요일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하나 엔지니어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8,300원에 5%. 네, 이 종목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오늘 했어요. 오늘이요. 네네. 네, 오늘 매수하셨는데 앞으로 또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유창희 본부장님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냥 입질 매수하신 거죠? 5% 네. 비중이신 거 보니까. 네.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으신 전략 같아요. 일단은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좀 가려다가 조금 이번에 약간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3만 원 이상, 뭐 3만 5천 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한 6월, 7월까지 빠르면 6월 중으로도 가능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주들이 최근에 크게 이렇게 늘어뜨려서 본다라면 횡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주면서 이제 다시 고점을 돌파하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이 좀 힘을 줄 때,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오늘까지 흐름을 보시면 조선주가 다시 좀 주도주의 역할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조선주가 덜 빠지고, 시장이 치고 나가려고 할 때 더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기자재 쪽으로 해가지고 또 충분히 엔진 쪽으로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입질 매수하신 건 제가 보기엔 그렇게 나쁘진 않다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뭐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 하단이 22,000원 정도예요. 그래서 22,000원이 이탈하지만 않는다라면 조금씩 조정을 받을 때마다 분할 매수 전략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 매수는 전 25,000원 전후, 26,000원 전후에서 한번 또 고민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엔 또 23,000원 전후에서 또 고민해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눌림목이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상승을 한다라면 일단 3만 원 돌파가 강하게 이루어진지 여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3만 원이 강하게 돌파가 이루어지면 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조금 더 강하게 좀 연속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분할 매수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해결책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SKC와 삼성중공업, LG에너지솔루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2-2000-498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삼성중공업 네. 8,300원에 40%요. 네, 우선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아, 이걸 목표가가 어느 정도까지 하면 좋을까 하고요. 네, 목표가를 얼마 정도로 잡아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네.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해진 상담사님요. 네, 어떤 분이요? 이화진. 네, 이화진 과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그럼 시청자님께서는 40% 말고 다른 것도 혹시 조선주를 가지고 계신가요? 조선주는 안 갖고 그 하나마이크론 갖고 있어요. 아, 반도체 가지고 계시구나. 네네. 일단은 뭐 삼성중공업 금방 제가 쑥 한번 지켜봤는데, 지금 뭐 목표가들 대부분이 한 19,000원, 2만 원대 선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애널리스트 목표가는 뭐 목표가이긴 하고, 물론 이제 삼성중공업도 사실 기존에 이제 모자비크 이슈도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고, 물론 워낙 이제 1분기 실적이 살짝 이제 미스는 나기는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지금 현대미포도 지난 4분기 실적 부진했지만 1분기 때부터 기존의 저성가 물량도 다 해소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탄력을 받았었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때는 삼성중공업이 될 가능성이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2년 전에 그때 아마 2022년에서 23년도에 그때 특히 카타르 에너지발로 이제 LNG선이 아마 100척 정도 1차 수주를 받았었죠. 그게 한 대략 아마 하나오션이 아마 32척일 거고 HD 현대중공업이랑
삼성중공업이 한 33척씩 아마 받았을 겁니다. 아마 비슷하게 그렇게 받아왔어요. 근데 그게 건조 기간이 지금 거의 한 2.5년이 어느 정도 다가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되는 이제 시즌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고성과 물량들이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실적은 기존의 1분기 실적 미스 난 거에서 충분히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부터 실적은 문제없이 계속 이제 3, 4분기로 갈수록 이제 뭐 인건비도 어느 정도 인력난도 충분히 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회전율에 따라서 실적은 올라갈 거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삼성전자가 과연 올해 이제 삼성중공업이 올해 이제 기존의 수주 물량이 얼마만큼 이제 목표치를 달성하느냐가 이제 저 주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아까 모잠비크 추가적인 수주 전망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올 물량들이 얼마만큼 컨테이너선이나 이게 나오냐에 따라서 저는 다른 조선 3사들 대비해서 충분히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은 이게 고점은 아닌 것 같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청자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신 거는 어차피 지금 8,000원대면은 이미 그 2배 이상 수익률을 달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언제 매도 시점이 제일 중요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28년도 그 이후의 수주 물량들이 용속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물론 최근에 신조선가 지수가 186까지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최근에 189까지 갔다가 살짝 이제 조정이 왔죠. 조정이 오긴 했지만 일단은 선주사들 입장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지금 수주에 대한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본이나 중국 대비해서 일단은 유리한 조건에서는 일단은 굉장히 유리한 협상이 계속 나온다고 봤을 때는 일단은 삼성중공업은 충분히 적어도 한 반년 이상 올해까지 이상은 충분히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2만 원까지 계속 일단 들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만 원까지는 지켜보자는 의견 주셨고요. 꼭 좋은 투자 인사이트가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SKC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6만 원에 10%요. 16만 원이요? 네.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폐꼭지에 사가지고요. 네네. 손절을 못하고 계속 기다려가지고 물타기를 언제쯤 하면 되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 또 우선 상담 종목인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유창희님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손절을 못 하셨어요? 저 어디 갔다 온다고 못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손절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맞아요.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좀 회복되면 해야지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네. 내려온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제 제가 SKC를 보유라고 말씀드린 거는 일단 삼성전자 발 이슈가 있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번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신제품 공개가 어떻게 공개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도 볼 필요가 있고 아마 또 신제품 공개가 이루어지면 아마 유리기판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모멘텀은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것까지 확인을 하고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SKC는 다른 유리기판 기업들하고 다른 점은 사실은 또 이제 2차전지 사업 부분이 좀 좋지 못하잖아요. 물론 이제 오늘 다행스럽게 조금 미국에서 세액 공제가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 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을 줬지만 사실 전 그거 믿지 않습니다. 미국은 언제든지 트럼프는 그걸 바꿀 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겠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좀 좋지 못한 뉴스들이 SKC의 주가의 발목을 좀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분위기가 타서 올라온다라면 저는 빠르게 11만 원을 회복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만 원이 회복이 되면 또 추가적으로 2차, 3차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리기판이 좀 다시 좀 테마주로 그러니까 주도주로 나설 수 있는 이슈들이 좋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해가지고
좀 11만 원을 얼마나 빨리 좀 회복하는지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1만 원을 좀 빨리 회복을 못한다 그러면 일부 좀 비중을 줄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또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서 이벤트가 소멸되면서 조정이 나왔을 때 오늘 시가죠. 87,000원 이탈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비중을 줄여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가 아니라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다시 재접근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목요일까지 흐름을 좀 보면서 그 이후에 대응을 좀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이 해결되셨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흐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답답한 점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31만 5천 원에 15%입니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조금 높이 샀다가 조금 이렇게 한 5%는 물타기 했습니다. 아, 네, 물타기를 하신 건데 앞으로 주가가 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화진 과장님한테요. 네, 이화진 과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제가 항상 이제 2차 전지를 얘기를 할 때마다 안 좋게 얘기하면서 일단은 반등 나오면 팔자, 항상 이런 전략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항상 그러면서 항상 계속 빠지면서 아, 제가 잘못 상담했나 이제 싶기도 한데, 물론 오늘 이제 이슈가 나왔던 게 특히 이제 홍콩 시장에서도 급락이 나왔었죠. BYD랑 CATL. 이게 지금 작년에도 테슬라가 가격 인하 정책을 쓰게 되면서 사실 경쟁사들을 굉장히 억누르는 모습을 좀 보여왔습니다. 결국에는 예전에 2009년도 반도체 시장의 흐름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지금 이제 BYD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유럽 쪽 시장을 빠르게 침투율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경쟁사들을 하나둘씩 그 적자를 더 압박을 시키는 이제 모습이면서 여러 가지 2차 전지 업체들이 하나둘씩 파산을 하는 조금 그런 모습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2차 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고민을 이제 2차 전지 애널분들이랑 조금 이제 소통을 해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물론 최근에 스웨덴의 노스폴트사가 파산을 하기는 했지만은 과연 여기서 끝이 날까? 제가 봤을 때는 한두 개 이상의 파산급이 나와줘야 그나마 2차 전지의 가격이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는 이상은 사실 실적을 보더라도 우리 LG엔솔 1분기 실적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8조 매출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한 410억인가 밖에 나지 않았을 걸로 지금 기억이 나요. 근데 CATL을 봤을 때 그때 16조 매출액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한 8조 나왔을걸요. 그러니까 가격 마진 자체가 애초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이런 2차 전지나 전기차 업황 자체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중국은 못 이깁니다. 저는 이제 보유라고 얘기한 거는 결국에는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냥 손실 정도 줄이는 전략으로 가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이제 최근에 그거 IR에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져왔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최근에 이제 불확실성이 하나둘씩 해소되면서 이제 반등이 오늘 좀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뭐 지난주에 에코프로도 얘기를 해왔고 그렇지만 너무 욕심은 내지 말자가 맞습니다. 예전에 2년 전에 얘기했던 게 그 에코프로 얘기한 게 결국에 매년마다 40% 성장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180만 원 얘기한 겁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40% 이상 성장한다는 거는 엔비디아처럼 성장하는 거나 똑같다는 의미죠. 사실 그렇게까지 지금은 성장할 수 있는 그 업황 자체가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내년에 전기차 캐즘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지금 31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는 만약에 여기 31만 5천 원이 안 온다 하더라도 30만 원 정도 가격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은 저는 줄이시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2차 전지 에너지 얘기하면 항상 그 얘기해요. 지금 플랫폼으로는 못 이긴다. 그 다음 플랫폼, 뭐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거나 아니면 FSD와 같은 장착을 하게 되면서 그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점유율이 올라오게 되면서 가격단이 높아지거나 애초에 지금 소재단의 가격 자체가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고정비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SK이노베이션 20조 차입금이 있어요. 그 이자 비용 업황이 빨리 안 되면은 그 이자 비용 계속 다 부담해야 돼요. 그만큼 비용 자체가 부담되는 구조로 악순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 언제쯤부터 얼마 올라오면 이렇게 비중을 다 팔고 싶은데 언제쯤 이렇게 하면 팔 수 있는 기회가 올까요? 일단은 지금 상원이 지난주에 하원이 지금 IRA 관련 정책이 통과가 됐고 아마 이번 6월 달에 한 달간 상원이 일단 오늘 그 상원이 있다는 그 법안 관련은 이제 저 검토 중입니다. 아마 네. 수정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그 정책이 어느 정도 기존보다는 조금 규제가 완화가 되게 되면은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그때가 제가 봤을 때는 매도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뭐 앞당겨지고 뭐 지연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전기차 업황이 그렇게 빠르게 업황이 회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가 제가 봤을 때는 털 수 있는 조금 당분간은 단기적인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비중을 좀 줄이는 의견 주셨고요. 꼭 원하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한미약품 네, 네, 26만 원의 매수가. 26만 원에 몇 퍼센트일까요? 보유는 20%요. 20%요. 지금 수익 중에 계세요.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매도가 언제 팔아야 될지. 아, 매도가를 얼마로 잡아봐야 될지 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예.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이창희 대표님한테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6만 원이면 최근에 매수가 되신 거겠네요. 예전에 네네. 매수하신 게 아니라. 예, 예. 저희가 보기엔 제가 보기엔 위치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좋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계속해서 못 갔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번에 이제 좀 먼저 반전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고 좀 비만 치료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사실은 제일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좀 빠르게 상용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매력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좀 중형 기업들이 작은 그런 이슈들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좀 소외를 받았다 생각하고 있고 전 그런 거하고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도 상당히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뭐 회사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만약에 저는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만 본다라면 지난번에 한 2주 가까이 횡보하다가 이제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28만 7천 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은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마감 가격 기준으로 28만 7천 원 이탈하면 그때는 최소 절반 이상은 이익 실현하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의 흐름들이 이어진다라면 일단 저는 최소한 작년 여름의 고점 정도 3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졌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만 원, 34만 원 올라가면은 또 마찬가지로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이시고 그 다음에는 또 더 높은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좀 더 높은 가격을 기다리시면 한 6월 정도면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까지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아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4만 원에서 비중을 줄이는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포트폴리오에 수익으로만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로보티즈고요. 네, 비중은 10%고 여기 매수가는 36,000원이거든요. 36,000원이요. 네네. 네, 지금 수익 중에 계세요. 네, 예.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전번에 수익인데 못 팔아가지고 언제 네. 팔아야 되는지. 아, 언제 팔아야 될지 또 오늘 강하게 올라줬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유창희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친구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36,000원 되게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전번에 6만 원 갈 때도 못 팔았어요. 더 갈까봐. 근데 뭐 항상 주식은 맨 고점에서 파는 게 쉬운 건 아니라 전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다만 이제 최근에 로봇주들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보티지가 좋았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더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지난번 65,000원 정도 갔다가 좀 눌렸던 부분들이 저는 좀 한 번은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까지 해가지고 마감 가격 기준으로 6만 원 이상을 안착을 한다. 그러면 저는 더 가져가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거는 고점을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또 6만 원 혹은 6만 1,000원, 장중에 6만 2,000원까지 갔다가 또 윗꼬리가 나오면서 마감 가격 기준으로 해서 6만 원 이하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은 약간 그 6만 원 이상에서 어떤 매물 부담감을 쉽게 이겨내기가 좀 어렵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하고 내일 모레가 좀 분수령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6만 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비중이 10%니까 네. 뭐 한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하고 절반 정도는 조금 더 끌고 가시는 전략을 갖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최소한 저는 52,000원은 이탈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52,000원 이탈하게 되면 이익이 좀 빠르게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마지노선은 52,000원 그리고 상방은 6만 원을 마감 가격 기준으로 안착하는지를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민이 좀 해결되셨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